안녕하세요. 사주 한 스푼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사주 공부 처음이신 분이 계시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 막연한 생각이 드실 거예요. 격국론, 물상론, 조후용신, 신강, 신약, 십성, 십이신살 등등 여러 가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러나 저는 이 부분을 먼저 배우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한지 잠시 화면에 집중해 주시겠어요? 명리학이 어디서부터 왔나 거꾸로 올라가 보면 동양 철학에서부터 파생된 음양오행이 바로 그 뿌리입니다. 격국이나 물상 이러한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 모든 학문은 기초가 탄탄해야 무너지지 않기에 사주 공부가 처음인데 뭐부터 배워야 하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음양오행입니다. 또 하나는 습관이라는 게 되게 무서워서요. 처음부터 물상, 격국, 신살로 접근하시게 되면 거시적으로 보기가 어렵고 음양오행은 놓치기가 십상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다시 기초로 돌아와야 하기에 명리 공부가 아주 많이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저 또한 그랬던 사람 중 한 명으로서 사주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어찌하면 시행착오를 조금 덜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쉽게 배우실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기초 강의 영상 쭉 만들고 있으니까요. 왕초보 분들도 사주 공부하신 분들께서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론이 조금 길었네요. 바로 시작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명리학의 기원을 살펴봤죠. 그 내용을 한 줄로 짧게 요약한다면 우주는 음양이라는 원리로 돌아가더라. 그리고 그것은 동양 철학의 근간이 되었으며 거기서부터 파생한 학문 중에 하나가 명리학이더라. 혹시 아직 사주가 미신인지 학문인지 모르겠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1강을 꼭 먼저 보고 오세요. 판단하시는데 꽤나 도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음양이 대체 그래서 뭔지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그 전에 제가 간단한 퀴즈를 내볼게요. 이 세상엔 거대한 두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움직이는 역동성을 띠고요. 나머지 하나는 유지하는 고정성을 띠고 있어요. 이들을 양이라고 구분하는데 둘 중 양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힘차게 움직이는 역동성을 띠는 것이 바로 양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퀴즈를 내볼게요. 여기 낮이 있어요. 낮이 있으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낮이 있으면 밤이 있겠죠. 이건 명리학을 전혀 모르신다 해도 신기하게 직관적으로 느낌이 탁 올 텐데요. 몇 개만 더 해볼게요. 여기 남자가 있네요. 그렇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습니다. 활동이 있으면 네, 휴식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제가 좀 더 해보면 탄생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요.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요.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있고 단단함이 있으면 부드러움이 있고 불이 있으면 물이 있고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습니다. 어떤가요? 희한하게 우리는 직관적으로 상대성을 띠는 이 두 개의 개념들을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양은 움직이는 역동성을 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카테고리 중 어느 쪽이 양일까요? 네, 왼쪽이 양이고요. 오른쪽이 음입니다. 이 몇 가지 퀴즈로 오늘 강의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들이 모두 다 나왔습니다. 세상은 두 가지 카테고리로 바라보는데 그것이 바로 음양이라는 것, 그리고 양의 속성은 움직이는 역동성을 띠고 있다는 것, 그래서 발산하고 팽창하며 무한의 속성을 띈다라는 것, 또한 음의 속성은 양과 반대로 유지하는 고정성을 띈다라는 것, 그래서 응축하고 수렴하면서 한계를 두는 유한의 속성이라는 점,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사실은 이러한 음의 속성과 양의 속성이 만나 상대성과 공존성, 그리고 변화성, 이 세 가지의 메커니즘으로 음양이 작동하고 있더라 라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음양의 한자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음은 그늘 음자를 쓰고요. 양은 볕 양자를 쓰고 있고요.
두 한자 모두 공통적으로 이 언덕부라는 부수가 들어 있습니다. 즉, 언덕에 빛이 생기면 그늘도 동시에 생긴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 볕과 그늘은 그 자리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변화하고 있다라는 변화성을 띠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주 만물은 음과 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없는데 문제는 그것을 일일이 열거할 수 없기 때문에 음양이라는 프레임으로 개념화를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개념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빛이라던가 어둠이라는 비유를 한 것뿐이겠죠.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점이 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건 음이야. 아니야, 저건 양이야. 이런 식으로 너무 딱 잘라서 분리시켜서 접근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음양은 상대적이지만 함께 공존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러면 그럴수록 명리학 공부가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왜 그런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어떤 사람이 탄생을 했어요. 이건 양의 속성이 분명하죠. 그런데 성별이 여자네요. 이거는 음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분이 내향적인 성격이래요. 그러면 또 음이네요. 그런데 알고 보니 직업이 활동적인 군인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양의 속성이죠. 그렇지만 군인으로서 하는 일을 봤더니 되게 파괴적이고 전쟁에 나가면 사람을 해치거나 죽이기도 한대요. 그러면 이거는 음의 속성으로 봐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여성분이 정적인 업무를 하는 교사셨어요. 그러면 음이면서도 하는 일은 어떻죠? 학생들을 돕고 지도하는 건설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음이지만 양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끝도 없이 열거할 수 있지만 혹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눈치채셨나요? 양은 뭐고 음은 뭐다.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분리하고 글자를 외울수록 명리학 공부가 어려워지는 지름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의 속성이 무엇인지, 음의 속성이 무엇인지 그 글자보다는 자연의 이치, 그 속성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그 속성을 계속 형이상학적으로 떠올리시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음량뿐만이 아니기 때문에요. 명리 공부하실 거라면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이게 한 가지 문제가 생길 거예요. 음량으로 무한하게 뻗어나가게 되고 이게 너무 포괄적이라서 실용성은 떨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량의 카테고리에서 세분화가 필요했겠죠. 이게 바로 주역에서 말하는 사상 그리고 팔계까지 분화하게 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오행은 무엇이냐? 주역의 사상 팔계처럼 음양에서 분화한 게 아니냐? 아니다. 음양하고 오행은 별개의 개념이다. 이렇게 상반된 이야기를 하는 쟁점이긴 한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한 저의 생각과 오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배워보는 시간 가져볼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용 정리해 볼게요. 이 세상은 음양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다. 음의 속성은 유지하는 고정성이고 양의 속성은 움직이는 역동성이다. 이러한 음양은 상대성과 공존성, 그리고 변화성, 이 세 가지 메커니즘으로 작동을 한다. 음양의 한자에서도 보았듯이 볕과 그늘은 상대적이지만 함께 공존하고 있으며 계속 변화한다는 이야기이다. 이 메커니즘으로 우리가 돌아가기에 이 세상에 음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없지만 일일이 열거할 수 없기에 대상을 외우려 하지 말고 그 속성과 원리를 계속 떠올려야 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카테고리의 세분화가 필요했을 것이며 그것이 바로 주역의 사상과 팔계이다. 그렇다면 명리학에서 강조하는 오행은 대체 무엇인가?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배운 이 음양의 속성과 원리를 반드시 꼭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가장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음양의 이치를 깊게 공부하다 보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혜라던가 인사이트들을 조금씩 깨달을 수 있었는데요. 한쪽이 치우치면 반대쪽이 치고 올라가며 균형을 잡아주는 이 태극처럼 모든 것이 균형이라는 게 필요하겠구나.
옛날 사람들도 이것을 강조했던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사랑해서 미울 수도 있고 너무 미우니까 사랑할 수도 있는 것일 테죠. 혹시 너무나 미운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명리학을 통해 저의 경우에는 마음 수양에 큰 도움이 되었고요. 그렇게 선순환이 되면서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참 감사한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물론 지금도 부족한 게 정말 많고 아직도 배울 게 많지만 오늘 배운 이 음량의 이치만 조금씩 깨달아도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질 거고요. 나를 이해하고 너를 이해할 수도 있는 지혜도 깊어질 거고요. 무엇보다 명리 공부가 훨씬 쉬워질 수 있는 첫 걸음이 될 거라는 생각은 확실히 듭니다. 다음 시간에는 점점 더 재밌어지는 오행 파트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